롯데가 명분 없이 땅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거기 네. 거기 아니에요? 하지 마. 얘기하지 마. 다음은 이제 롯데월드인데요. 아, 롯데월드? 네. 아, 33년 롯데월드 만에 기대하시는 재개발. 분도 있으니까 아. 얘기를 해보죠. 네네. 자, 이제 잠실 롯데월드 이제 롯데타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옆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랜드마크 같은 시설이기도 한데 여기에 그 33년 만에 전면 재개발을 추진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롯데그룹이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지어가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원래 우리가 가던 이 어드벤처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뭐 더 올리겠죠. 그래서 오피스 빌딩 신규로 짓고 그리고 이제 제2 롯데월드랑 연계해서 쇼핑몰 지금도 뭐 연계돼 있긴 하지만 완전 약간 단절된 느낌이긴 해요. 네. 뭐 쇼핑하는 그 구성이.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주변 아파트는 무조건 호재가 분명하고 괜찮긴 한데 저는 지금도 여기가 교통지역이잖아요. 근데 요걸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떨까?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질이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차피 뭐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장점이 더 많다고 보긴 하는데, 우리 그 롯데타워 있잖아요. 네. 이게 백화점 순위에 그 몇인지 아세요? 몇이에요? 매출. 매출이 네. 꽤 높을 것 같은데. 얘네가 매출이 2위인가 3위인가 그래요. 1위가 어딘지 아세요? 명동? 아니요. 1위가 고속터미널. 아, 그러니까 저기 신세계. 뭐야, 네. 반포 신세계. 네, 거기가 1위예요. 어. 어마어마한. 그게 저도 어마어마한. 종종 이용해요. 나도 이쪽에 있네. 네, 맞아. 맞아. 출퇴근할 때. 여기 이제 여기가 그렇게 되는데 여기가 시그니엘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여기에 있는 쇼핑 시설, 백화점 자체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뭐 세계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매출이 제일 높아요. 근데 포화 상태라는 게 중요한 거야. 얘가 매출 1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좁은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를 옆으로 활성화시키면 롯데도 약간 기업이잖아요. 좀 더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여기 딱 들어있어요. 연계 복합 쇼핑몰 개발이 나와요. 이게 본 의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피스 빌딩 지어서 분양을 때리고 그렇죠? 어드벤처가 사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한 것도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계산이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마스터 플랜은 플랜이고 직접 이제 시행하고 시공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이제 서울시나 또 봐줘야 되잖아요. 네. 이것도 해줄까요? 과연? 일단은 뭐 지금 말씀하신 네. 우리 롯데타워 말고 기존 롯데월드를 네, 맞아요, 맞아요. 바로 옆에 아주 있는 그냥 이거는 리모델링 차원이 아니라 재개발 차원으로 그냥 예. 완전 새롭게 네, 그쵸. 탈바꿈 시키겠다. 그러면 때려 일단은 부신다고. 잠실 지역 분들에게는 호재가 맞고요. 호재가 맞고 여담을 좀 보탠다면 네. 저는 이제 회사명 얘기하면 안 되죠. 네. 롯데, 니은, 롯데가 보통 정권 활용에 최적화된 최적화됐지. 기업입니다. 그 GTX 역사 노선을 제가 이렇게 처음에 발표된 거 보면서 왜 자꾸 롯데가 등장하지?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사실 그 롯데월드 옆에 이제 롯데타워 같은 경우도 MB 정부 출범하고서 이제 어려운 인허가가 통과가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요 뉴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나온 거니까 정권이 바뀌는 걸 또 롯데가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고요. 뭐 법의 테두리에서 하면 되겠죠. 아무튼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맞아요. 이렇게 되고 이게 사실 롯데 자체가 좀 정권 활용 얘기 잘 하셨는데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원래 백화점 초반에 나왔던 것들을 생각하면 역을 기반으로 한 데가 없었어요. 근데 롯데가 그걸 최초로 또 했었고 예. 앞으로도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심할 때 롯데 관련된 대형 뭐 백화점이 됐든 뭐가 됐든 네. 시설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혹시나 놓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확히 파악해 주시면은 좋아요. 저는 서울에서 서쪽 편이 뭔가 좀 그려지는데 위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백화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들, 네. 토지들 딱 갔는데 롯데 땅이라는데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뭐 활발하지도 않은 것 같아. 그곳은 분명히 개발됩니다. 롯데가 명분 없이 땅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거기 네. 영 거기 아니에요? 하지 마.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거기 같은데? 어. 그쪽 그래요? 개발될 겁니다. 그리고
자, 롯데월드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 재미있어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세 번째 얘기를 할게요. 세 번째는 전세 대출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가계부채가 꺾인 거 아세요? 꺾였던 거? 그래프가? 네, 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 내면을 들여보니까 주담대나 이런 것들은 꺾였는데 네, 네. 전세 대출은 오히려 더 올라간 네.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DSR 적용해서 전세 대출을 빼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얘기는 하지. 네. 이거 언제든지 낄 수 있다. 문제가 되면. 근데 빠져있긴 하잖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세 대출이 최근 들어서 또 단기간에 급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21년 말에 뭐 얘기를 했을 때 180조 원까지 뭐 증가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네. 지금 전세 대출이 많이 이루어진 금액이 좀 많이 빌려준 그 시기가 네.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연관관계를 두고 기사가 나온 건데 그래서 전세 대출이 많았고 금액이 증량되면 집값이 많이 오르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전세값 보면 21년 전국의 전세값이 전년 대비 9.4% 전국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 2년 동안 서울하고 경기, 인천, 수도권은 20%, 21% 올랐다. 그러니까 20% 넘게 올랐다 이겁니다. 전세 값이. 매매 값이에요, 이거 완전. 예? 이게 근데 요거 탓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임대 입법이 제일 큰 탓이지. 근데 이제 그 임대 입법에 물량이 없는데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요자가 받쳐주기 위해서는 돈을 끌어와야 되니까. 빌려서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받쳐졌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풀이하면은 임대 3법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고 그 전세값을 감당하기 위해 전세 대출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잖아요. 네, 맞고. 네, 네. 그러니까 전세값 올라가니까 전세가율이 오히려 낮아지네. 지금 보니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20년하고 21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21년으로 올 때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전세가율은 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세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세값 많이 오를 거잖아요. 네. 많이 오를 거라고 보죠. 여름에. 네, 여름에. 네, 움직일 수밖에 없죠. 6월부터 네.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오를 수 있는 요인은 임대차 3법의 시즌 2 플러스해서 전 그것도 봐요. 다주택자 위에 중과 그 완화하는 거. 그것도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뭐 내놓으면 물건 다 중저가 매물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민들이 살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팔려면은 재임대를 안 주잖아요. 네. 그럼 팔려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시장에 물건을 안 내놓으니까 감소하죠. 그쵸. 이거랑 감소해서 더블링이 되면 와, 저는 이거 올해는 진짜 무섭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우리 투자자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좀 착안을 해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오니까 여기에 맞춰서 좀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도 말했지만 소형이나 좀 이런 금액이 낮은 임차인들 보호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좀 한계적인 거. 그래서 거기 관련된 법들이 국회 통과 안 해도 되는 거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 그 임대사업자 혜택 네. 이런 것들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전세 대출의 집값을 올렸다. 네. 야,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게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 네. 왜냐면 집값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분명히 하나는 차지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이거는 면피성의 어떤 또 의도를 의심하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좀 이제 포커스를 돌리는 쪽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일단은 저는 우리 이제 무주택 전세 세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무주택 전세 세입자분들 중에도 약간 나뉘어요. 정말 자기 예산이 너무 부족한 분도 계시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주택으로 계신 분도 계신데 뭐가 됐든 간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이 저는 올 2022년 올해를 돌아봤을 때 나중에 하반기에 지금 돌아본다면은 지금이 나름대로 기회였구나 이렇게 대화를 올 겨울에 나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결정하시면 좋겠고 요새 보면은 저기 일부 지역이지만 또 이제 9억이 넘어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미계약 또 이제 미분양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줍줍을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해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 여러 가지 기존에 분양했던 것들 또는 기존 아파트 대비해서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적극적인 시도를 해보셔도 괜찮은 때이다. 금리 인상되면 어떨까 이런 걸 물을 때가 지금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맞아. 뭐 올해가 좀 좋다고 봐요. 저는 뭐 다주택자 유예 중과랑 비과세 매물이랑 서로 붙어갖고 네. 좀 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집 마련으로 중저가 보고 있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그 금액 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신경 쓰면 못 사니까 그냥 어느 정도 맞고 내 자본에 맞으면 사는 게 맞다고 저 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지금 여기 기사에 보면은 완전 전세보증금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투자 수요랑 맞물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미 투자 수요들은 많이 못 움직였어요. 실수요 장세입니다. 이거는 좀 기사가 오버한 거라고 좀 봐요. 지금 2018년, 이제 19년이다. 19년, 20년, 21년. 네. 다시 실수요 장세입니다. 실제 일시적 이주택자들이 주로 샀고, 네. 그 무주택자가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자본이 있는 사람은 집을 샀죠. 네. 어쨌든 그런 한정적인 수요들이 집을 움직였고, 거래량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막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요자, 그리고 한정된 투자자, 요들이 올랐는데, 이들이 투자를 한 게 전세보증금을 높아지는 걸 보고 투자했다? 그거는 좀 전의 얘기고, 지금은 좀 거기랑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간절한 분들 있잖아요. 일시적 이주택이나 무주택이어도 뭐랄까, 내가 집을 좀 깨이신 분은 네. 잠실에다가 뭐 얼마 껴놓고 사놓고 나중에 입주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뭐 전세보증금 좀 민감하게 할 수 있지. 그냥 잔금 저 한 3달만 주시면 안 될까요? 한 다음에 최대한 전세 높이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 옛날 몇 년 전에 술자리에서 제가 농담 삼아 뭐 네. 집값을 어떻게 우리 보통 이제 술자리에서 부동산 얘기 안 하는데 네네네. 막 얘기하길래 집값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냐 막 농담조로 얘기하다 제가 전세 대출 안 해주면 된다고 했던 거에 정말 현실로 맞닥뜨려서 저도 되게 놀랐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그렇죠. 정상을 찾아가겠죠. 네. 찾아가면 되겠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 무주택 세입자분들은 2022년도에 벌어지는 그러니까 점점점 이 19년도, 20년도, 21년, 22년 시장은 점점점 지저분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또 맞고 하지만은 지금이라도 저는 설령 2024년, 2025년, 2026년도에 가서 꺾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보다 저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당장 저는 뭐 23년, 24년 입주 물량 없으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임차 시장 불안정이 이거 웬만해서는 풀리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거주와 안정만 해도 저는 여러분들이 돈 모으려면 거주 안정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돈 못 모읍니다. 네. 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